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머스크 올인 후의 결과는? 이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오고 있다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투자 철학, 투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이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또 주말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지금 주일날 지내고 계시죠? 자, 계속 운동하시면서 주일날 집에 퍼져 있기보다는 나가서 달리고 또 조깅하고 땀내고 운동하면요, 돌아서 샤워하면은 아주 기분 좋습니다. 건강을 잘 지키세요. 결국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건요, 멘탈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 멘탈이라고 하는 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냥 우격다짐으로 멘탈리티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멘탈 스트렝스는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건강, 힘은 여러분들 어디서 나오냐면 막 내가 멘탈 외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멘탈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체력이 바탕이 될 때, 강력한 체력이 바탕이 되면요, 멘탈은 저절로 또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몸이 가볍고 스트롱해지면요, 멘탈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매사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강력한 체력을 여러분들에게 길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계속 조깅하시는데 오늘 주말이니까 투자 철학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가져온 투자 철학은요, 투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인생 전반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자세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 때에 삶에도 성공할 수 있고 또 투자에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위에 그림, 아래 그림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위에 그림 보면요,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생각, 이걸 실행했을 때는, 야, 이거 돈을 벌겠는데? 야, 이거 하게 되면 사업에 성공하겠는데? 야, 이러한 아이디어면 내가 잘만 하면은 이거 괜찮은 결과 나오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아이디어가요, 사람들에게 꼭 찾아옵니다. 또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지만 사실은 이 본인이 이렇게 찾는 사람에게는요, 기회가 계속 찾아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디어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디어가 소위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려면요. 자, 보시면 위에 거 가운데 제가 초록색 동그라미 친 게 있죠. being cool입니다. 자, 어떤 아이디어가 왔어요. 이 아이디어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면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실 이 아이디어를 실행을 하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몸으로 때우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위에 거는 보세요. being cool입니다. being cool.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생각도 있고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냥 늘 자기가 겉으로 멋있게 보이고 그냥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아무 적이 없이 늘 여전히 멋있는 것처럼 다닙니다. 그럼 결과도요, 그냥 밋밋해요. 자, 그런데 아래쪽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은요, 아이디어가 왔어요. 자, 그런데 being cringe입니다. being cringe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남이 볼 때, 야, 쟤 왜 저렇게 사냐? 인생 왜 저렇게 쪼잔하게 살지?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야, 넌 정말,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면서 막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러한 아이디어나 어떤 이 사업 아이템이랄지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이 아이디어가 왔을 때 그걸 실행할 때는요, 굉장히 좀 사람이 되게 쪼잔해 보이기도 하고 사람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이 남들에게 비웃음거리를 당한다 할지라도 결과는요, 금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냈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제가 한국 부동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영상도 한국에서 많이 보시니까. 자,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산다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집을 이렇게 살려고 할 때 돈을 이제 열심히 벌어가지고 은행 대출 70%, 80% 끼고 여러분들 돈 한 20% 내고 20, 30% 내고 아파트를 사죠. 좋은 아파트를 삽니다. 서울에다가 괜찮은 아파트 이제 사게 되죠. 근데 서울에다가 아파트를 사게 되면 평균 한 10억짜리라 치면 여러분들이 8억을 빌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억을 여러분들 돈을 이제 내야 되죠. 나머지 8억에 대해서는 30년 몰기지로 나눠서 내겠죠. 이제 그렇게 내다 보면 매달 나가야 될 돈이 굉장히 많겠죠. 매달 나가야 될 돈이 많다 보니까 이 사실은 그 부담스러운 건데, 근데 그렇게 지나다 보면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 좋은 아파트, 서울 아파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여러분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죠? 와, 쟤 멋진 아파트 살아. 물론, 여러분, 뭐, 더 비싼 30억, 40억짜리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10억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 들어갔을 때, 어쨌든 그 지방에 있는 사람이건, 주변에 있는 사람이건, 야, 쟤 집 샀구나, 이러면서 멋진 집에, 나름대로 서울의 집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여러분 강남에 있는 아파트 30억, 40억짜리 볼 때는 뭐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여러분들이 이 서울에 집을 사되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한국에 전세 제도가 있죠.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들은 일단 그 집을요, 사긴 샀는데 서울에 10억짜리를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전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거기 살아요. 그 좋은 아파트에, 서울 아파트에.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집을 사지 않고 나옵니다. 지방으로 나오건 경기도 외곽에 저렴한 데 가서 월세로 사는 거예요. 자, 월세로 살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쟤는 월세 살고 있다면서 손가락질 당할 거잖아요. 야, 쟤는 열심히 저렇게 살면서 왜 저렇게 돈을 저렇게 쪼잔하게 쓰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쿨하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빙 크린지한 거예요. 되게 쪼잔해 보이고 짜잘해 보이고 막 그런 겁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 지방 서울 경기도 쪽에서 좀 흐름한 그런 아파트 같은데 월세로 살면서 서울에는 소위 말해서 그 남에게 전세를 줘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전세 자금을 뽑아가지고 또 다른 한 채를 또 투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 자금을 활용해서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 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자산을 우리가 이게 불려 나갈 때 있어서 여러분들 자산이 굉장히 빠르게 증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봤을 때에는 여전히 좀 궁색하게 살아야 되고 여전히 그냥 쪼잔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집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한 번 거기서 투자가 몇 번 동시에 일어나는데 위에 같은 케이스 있죠. 위에는 여러분들이 그 서울의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서 야, 내 집이다 이러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냥 나름대로 그냥 멋있어는 보이죠. 와, 서울의 집에서 내 집에 사니까 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투자로 해 나갈 때는 평생 그 집 한 채 돈 갚다가 한 채만 딸랑 남는 거죠. 그 한 채만 남다 보면요, 나중에 자식들이 유학 간다 그러면 그 집 팔아가지고 그 주고 나면 여러분은 나중에 노후에 쓸 돈이 진짜 없는 거죠. 노후 대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이런 걸 들었는데요. 이게 여러분 운동으로 적용해도 똑같아요. 제가 평소에 운동 얘기하지 않습니까? 운동도요, 여러분들이 막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고 뭐가 여기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사실 막 밖에 나갈 때 제가 뭐 난닝구 입고 나가라 그랬죠. 막 멋진 거 비싼 옷 입고 운동한답시고 비싼 옷 입고 뛰어나가면 멋있어는 보여요. 근데 그 옷에 들어가는 거 뭐 20만 원, 30만 원씩 운동화도 더 비싼 거 사고 그래서 운동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는 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난닝구 입고 뛰어요. 뭐 남 눈치 보이면 그냥 밤에 가서 뛰면 되니까, 여름에. 자, 그런 식으로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흐름해 보입니다. 빙 크린지해 보인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 돈 아껴가지고 테슬라 주식 하나 더 사요. 또 여러분 뭐 이 엔비디아 주식을 하나 더 사요. 계속해서 그렇게 돈 아껴가지고 비록 돈 아끼는 모습에 쪼잔해 보이고 이러지만 어때요? 테슬라 주식을 사고 주식을 계속 확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되게 쪼잔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빙 크린지 보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3년, 5년 지나면요,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했던 사람하고 여러분하고는요, 이제 자산의 규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전제는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 없고 완전 자수성가 처음부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느 정도 종잣돈을 만들려면요, 여러분들이 좀 쪼잔해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뭔가 추리해 보여야 돼요. 뭔가 여러분들이 이 소위 말해서 검소함을 넘어가지고 말 그대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죠.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지금 내가 어떤 비용 나가는 데다가 집중하지 않고 어떤 큰
큰 종잣돈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목표를 하기 위해서 딱 만들 때까지는요, 뭔가 좀 여러분들이 빙 크린지하고 사람들에게 아유, 저 왜 저렇게 인생 살아?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5년 후가 돼 보면요, 완전 달라집니다. 자산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것을요, 여러분, 이미 미국에서도 제가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요, 그때는 막 손가락질하더니 지금은 완전히 자산 격차가 차이 나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그 레벨 차이가 확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받는 거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투자를 할 때는요, 뭔가 좀, 왜냐면 종잣돈 모을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막 돈을 이렇게 비용을요, 막 쓰면 안 돼요. 어떤 여러분들이 돈을 잘 종잣돈을 모으고 큰 돈을 모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모을 때까지는 뭔가 좀 여러분들이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being cringe 해가지고 그 결과는 뭐예요? 보면 굉장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요, 3년 만에 큰 자산을 일구더라고요. 또 4년 만에, 5년 만에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흥청망청 쓰다 보면, 쓰고 이렇게 다 하려고 하면요, 멋있게 보이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은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워렌 버핏의 오른팔인 우리 지금 최근에 돌아가신 그분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1억만 먼저 만들어 보라고. 즉 10만 불을 먼저 만들어 본 사람. 근데 10만 불 만들려면요, 정말 아껴야 되거든요. 막 펑펑 다, 미국 사람들 얼마나 소비가 또 다 써버립니까? 버는 쪽 다 써버리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그냥 난닝구 입고 뛰고, 나이키도 아니고 너이키 입고 뛰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최대한 모아서 1억 딱 10만 불을 모으면요, 그때부터는 투자를 통해서 자산이 굉장히 빠르게 불어난다고요. 종잣돈이 커야 빨리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명심하세요. being cringy 할 것이냐, being cool 할 것이냐.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할 때까지는요, 멋있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찌질하게 보여도 상관없다 그랬잖아. being cringy, 찌질하게 보이는 것을 오히려 즐기십시오. 일론 머스크 보세요. 바닥에 자면서 뒷머리 달라붙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 그를 무시합니까? 머스크 인터뷰할 때도 그냥 수염도 기르고 그냥 뭐 바닥에 자다가 일어나서 대충 하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리스펙트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머스크는 평생 초반에 그렇게 살 때는 손가락질 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여러분 무시하지 못하죠. 오히려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저렇게 사니까 이제야 진짜 찌질한데 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쿨해 보이는 거. being cringe가 오히려 being cool해지는 정말 역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요, 여러분들이 좀 찌질하게 보이더라도 오히려 그 찌질함의 낭만을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주말 동안 나왔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엔비디아 소식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굉장히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드디어 중국으로의 반도체, 즉 이 AI 반도체를 수출하기 위해서요, 자, 보관을 짜냈는데 그 대안이 뭐냐? 치버 블랙웰 AI 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블랙겔이라고 하는 최신형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저렴한 거를 출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자, 일단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엔비디아가 New Artificial Intelligence Chips인데 이건요, significantly lower price than its recently restricted H20 모델입니다. 자, 여러분, H20 지금 H100, H200 블랙웰이 이제 그 가장 최신 거거든요. 근데 H20는 굉장히 이제 저렴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H20에 대해서 이 바이든 때 H20 때까지는 허락해 주겠다라면서 이제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H20 모델에 대해서도 트럼프 들어와서는 이것마저도 이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딥시크라는 거 중국이 만들어내면서 안 되겠다, 아예 막아버리자 그랬던 거죠. 그러자 이 중국에서 아예 막혀버리니까 자기들끼리 길을 찾아버리면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엔비디아의 매출만 줄어든 거죠. 그 중국이 엔비디아 의존성을 이제 거의 뭐 중국 매출이 확 줄어버리면서 엔비디아 의존도가 중국이 없어지고, 또 반면에 엔비디아는 중국 매출이 완전 줄면서 중국 지배력이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염려를 트럼프한테 얘기했고, 트럼프도 말이 되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 기술에 계속 의존하게 만들어버리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떤 타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H20 있죠.
그것보다도 더, 그게 이제 트럼프에게 제안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것을 중국에 주겠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보다도 더 어떤 레벨이 떨어지는 그 칩을 중국에 팔겠다는 거죠. 훨씬 더 저렴한 걸 이제 출시한다는 건데, 자, 이게 6월 초쯤에 나올 거라고 합니다.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5월 24일이니까 6월 초면 한 일주일, 2주면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 사우디 방문하면서 트럼프와 긴밀하게 얘기했겠죠. 트럼프 행정부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중국이 완전 우리랑 상관없이 따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에 의존하게끔 해도 우리도 팔아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잘 된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를 다뤄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자, 어찌됐건 트럼프 쪽에서도 이제 허락했는데 더 저렴한 거 있는데, 자, 가격대를 보세요. 가격대를 보시면요. 지금 기존에 H20 있죠. H20 자체 가격대가 10,000불에서 12,000불이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블랙겔에 비하면 한참 뒤처지는 그 기술력을 가진 칩이죠. 속도 면에서요. 근데 이것보다 거의 뭐 한 3분의 1 가격입니다. 6,500달러에서 8,000불 정도입니다. 아까 3분의 2 가격이겠죠. 그래서 6,500에서 한 8,000불 정도 수준으로 나오니까 질이 떨어지지만 가격도 낮춰가지고 중국에 팔겠다는 거죠. 이렇게라도 해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는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아주 좀 질이 조금 떨어지는 걸 제공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 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해 가겠다는 거죠. 이거는 좋은 뭐 이 나름대로 이 전략입니다. 자, 아무튼 엔비디아가 이 길이 이제 터였다라는 거 이렇게라도 하게 되면요. 이제 엔비디아가 뭐 월요일날 주가가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아마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이제 완전히 풀타임으로 테슬라 소위 텍사스 공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일부 때도 드디어 머스크가 공장에 이제 돌아와서 지금 컨퍼런스 룸에서도 자고 의자 뭐 위에서 소파나 뭐 어디든 지금 공장 안에서 잠을 자면서 거의 뭐 바쁘게 24시간 돌아가면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머스크는요, 옛날 그 시절로 지금 돌아온 겁니다. 엄청나게 바쁘게 지냅니다. 테슬라 일도 해야 되고, XAI 일도 하고, 그리고 또 스페이스X 쪽도 계속 하고 있죠. 스타쉽이 또, 지금 벌써 날짜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9번째 발사하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말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공장에 본격적으로 돌아오니까요. 이 초록색으로 하려보세요. When Elon is back to work at Sleeping Tesla Factory. 자, 일론 머스크가 소위 말 회사로 돌아와서 공장에서 잠을 자게 되었을 때에 You know what's gonna happen. 무슨 일이 날지 뻔히 다 아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보고 있는 그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여러 장이 있는데, 자, 왼쪽에 사진에 보세요. 가운데 보면은, 자, 지금 머스크가 앉아있죠. 이 공장 바닥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자동차 옆에 생산 라인 있죠. 모델3 모델. 뭐, 밤에는 멈추니까, 이제, 밤에 이렇게 덩그러니 혼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공장 바닥에, 뭐, 저기서 바로 자진 않지만, 옆에 이렇게 야전, 그 어떤 침대나, 그 어떤 소파나 이런 데 이제 잔단 말이에요. 혼자서. 다 문 닫고.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나면, 혼자서 공장에 자고, 또 그냥 뭐, 머리 달라붙은 채로 일어나가지고 또 공장 돌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저 장면 있죠. 저 공장이 저렇게 앉아 있을 때가 사실은 공장에 계속 바닥에 자면서 24시간 계속 일할 때가 언제냐면요. 아래쪽에 그 사진의 아래쪽에 보세요. Model 3 Production Hell입니다. 자, 처음으로 모델들이 대중적인 차를 내놓을 때 그때 생산 지옥을 겪어요. 그때가 2017년도 7월이거든요. 자, 2017년도면은 지금 2025니까 8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입니다. 2017년도에 모델3를 그때 2017년도 말쯤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모델3를 이제 5,000대 생산해 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생산해 낸 게 2017년도 그 7월 달에 겨우 해가지고요. 그때 한 30대인가를 생산해 냅니다. 30대 냈으니까 뭐 한 5,000대 하겠다는데 너무 못 미치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도요, 이 자동화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전부 다 매뉴얼리, 즉 손으로.
그때 머스크가 뛰어들어가지고 그 핸드메이드로 만든 거야. 그 30대를 겨우겨우 손으로 이렇게 조립하고 만들어가지고 겨우 30대를 출시한 겁니다. 그 30대는 이 밖에다가 내다 판 게 아니고요. 직원들에게 먼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 직원들이 먼저 테슬라 모델 3를 이 손으로 다 만든 걸 가지고 그때 자동화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라는 게 자동화로 뚝뚝 찍어내야 되잖아요. 모든 게 착착착 자동화로. 왜 다른 이 포드나 GM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회사 내연차들 보면 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동으로 다 가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처음 이 공장을 하니까 특히 전기차에다가 소프트웨어가 작동해야 되니까 이거는 컴퓨터 같은 건데 컴퓨터이면서 컴퓨터 같은 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동화하는데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힘든 거죠. 그래서 2017년도 여름부터요, 완전 생산 지옥에 들어가거든요. 손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직원들은 어떡하겠어요? 퇴근해야 되고, 몇몇 사람들은 같이 자잘해가지고 이제 같이 공장에서 그냥 밤새도록 손으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0개를 맞추고, 그리고 10월 달에 가서 한 300대 정도인가 그때 나왔어요. 500대인가 300대 정도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인데 그날, 그 해 말에 뭐 5,000대인가 3,000대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도무지. 겨우 150대 7월 달에서 10월 달에 3개월 뒤에 300대 정도 올라왔으니까 겨우 2배 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막 머스크 그냥 공장에서 이렇게 바닥에 자면서요. 막 계속해서 치열하게 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시간이 지나간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머스크 타임 이랬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약속을 그때 잡아놓지만 이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좀 늦춰지고. 그러나 머스크는요. 시간이 늦춰질 뿐이지 결국은 다 해내 왔거든요. 그러면서 2018년도 오면서 공장에서 24시간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일하고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근데 시간을 줄여가면서 계속해서 그게 매달려 가지고 결국 2018년도부터 뭔가 이제 속도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동화도 되고 뭔가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그 공장에서 자면서 정말 이 시간을요. 남들 8시간 일할 걸 16시간, 20시간씩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혼자서. 그래서 그때 정말 그렇게 잠을 안 자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결국은 모델 3를 대량 생산 지옥. 이거는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몇 개를 만들어내고 뭐 30개 만들어내고 40개 만들어내는 건요.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많은 이 스타트업 기업들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매주 5,000대씩 만들어내고 하는 게요, 지금도 어려운 거예요. 많은 회사들이 쉽지 않아요. 근데 테슬라는 이 가격대를 무조건 만들면 마진이 나오는 구조로 만들어냈잖아요. 지금 다른 회사들은요, 마진이 안 나와요. 비싸게 만드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그냥 다 갖다 써서 붙이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문제는요, 보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자동차를 뚝딱 만들어가 생산해서 팔았을 때요, 기본적으로 마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아이폰을 팔면은 마진율을 30% 정도 가져가듯이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마진을 만들어내면서 대량 생산 가는 게 생산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가 많은 회사들에게 생산 지옥을 겪을 거라는 거죠. 그때 막 대부분이 포기하게 되고 그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마진율이 나오는 차를 만들려고 하면 더 죽을 거라고 막 얘기하거든요. 모델을 뭐 샘플로 뭐 10개 만들고 20개 만드는 건 누구나가 가능하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머스크처럼 공장에 돌아와서 여기서 자야 되는 거야. 자서 끊임없이 해결될 때까지. 마치 에디슨이 전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 뭐 이 잠도 안 자고 에디슨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천재는 뭐 1%의 천재성과 90%의 노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미친 듯이 실패를 거듭하고 또 거듭하고 거듭해야 그 중에 이제 성공에 이를 확률이 계속해서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머스크도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기 그 바이오그래피 있지 않습니까? 워터 아이작슨이 썼던 그 책에 자기 그 일종의 전기문과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에도 그렇게 써놓거든요. 결국은 막 공장 바닥에 자면서 남들이 8시간 일하고 퇴근하고 이럴 때 10시간 일하고 퇴근할 때 20시간 일해봐라고.
10시간 일하고, 12시간 일하고, 14시간 일하고, 20시간 일해보라고. 그러면 그게, 이 누적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게 계속 복리 효과로 나중에 쌓이고 쌓이면요. 나중에 기술 격차가 나는 거예요. 그게 투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통합니다. 앞에서 제가 투자 철학도 설명해 드렸죠. 투자 철학도 똑같은 거예요. 막 여기 공장 바닥에 잘 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야, 너는 뭐 약속도 못 지키고 뭐, 야, 맨날 공장에 자면서 그게 뭐냐 이러겠죠. 뭔가 사장이면, CEO면 뭔가 있어 보이고, 옷도 예쁜 거 입고, 비싼 거 입고, 이렇게 다녀야지 멋있는 거지. 야, 뭘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막 조롱하지 않습니까? 근데 being cringe해 보이라고 그랬죠. 멋있게 보이는 쿨하게 보이기보다는 being cringe, 뭔가 성과를 만들어낼 때까지는 뭔가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쪼잔해 보이고 뭔가 여러분 찌질해 보이더라도 그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머스크가 그걸 견딘 거예요. 찌질해 보이는 거. 근데 결국 오늘날 뭡니까? 모델 3가 성공하면서 그때 성공한 2018년도 제가 하와이에서 그 모델 3를 그때 본 거예요. 테슬라 전기차를요. 그때 보고 제가 투자를 막 저도 결심하게 된 거고 그때 와 이런 게 가능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머스크가요. 공장에 돌아와서 공장에서 자기 시작했다? 이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생산 지옥을 다 뚫어버리면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뿌듯하게 자신감 가지세요. 머스크가 다시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로보택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6월 달에 텍사스 어스틴에 출시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열흘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정말 6월 달에 만약에 아직 정확한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6월 달에 출시한다고 했는데 아마 점점 다음 주 정도 되면 윤곽이 나올 텐데 만약에 6월 1일, 2일쯤에 나온다고 2, 3일 뭐 6월 초에 좀 나온다고 했을 때는 대략 이제 한 9일, 8일 정도 남은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가 임박하니까요. 테슬라들도 지금 막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다들 텍사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먼저 타보겠다 이러면서 다들 지금 뭐 난리거든요. 그래서 누구나가 지금 텍사스 쪽에 이 텍사스 어스틴이나 텍사스 사는 사람들은 여기 가서 타면 되는 거거든요. 앱 깔아가지고 부르면 되니까 어스틴에서. 그래서 누구나가 지금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요. 정말 이제 9일, 8일, 뭐 이제 6월 초에 출시한다고 했을 때 뭐 얼마 이제 열흘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이제는 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테슬라가요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겁니다. 6월 달이라고 하는 건 약속의 6월 달입니다. 이 6월 달에는요. 테슬라에게 the next new chapter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챕터가 본격적으로 테슬라에게 시작되는 건데 이건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정말 자동차 회사에서 인공지능 회사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이제 드디어 테슬라가 인공지능으로 이제 그 회사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 인공지능이라는 회사의 최종적인 어떤 열매는요, 결국 로봇으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화려한 로봇으로 로봇 시대를 열게 될 텐데, 자, 그 전에 이제 전반부는 이 자율주행 FSD가 로보택시가 이제 이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로보택시가 이제 6월 달에 이제 성공하게 되면요. 이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많이 뉴스로 회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땐 완전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언론들은 경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요, 지켜보면 됩니다. 물론, 지금 이미 많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큰 뉴스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요. 이게 이제 뭐 10대, 20대 돌렸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스무드하게 너무 반응이 좋아요. 그러면요. 이게 점점 더 에너지를 얻겠죠. 그러니까 이 어떤 그 힘이라는 게요. 점점 He's coming입니다. 그러니까 the power is coming. 그게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미약할 수도 있어요. 막 뭐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점점 오다가 이 10대, 20대에서 확장하겠죠. 이제 확장하는 건요. 사실은 지금 텍사스 주지사, 텍사스의 그 어스틴의 시의회, 그리고
또 교통부 장관까지 다 허락이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다들 반응이 너무 좋거든요. 그럼 여기서 20대 있어요. 해보고 너무 스무드하게 잘 돌아간다? 여기서 100대로 늘어나는 건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이버 캡도 출시해서 막 다양하게 이제 공급할 수밖에 없겠죠. 내년 되면요, 본격적으로 대량으로 공급하는데 올해 여기 되면은 올 하반기에는 여러 도시들로 진출한다 그랬죠. 아마 캘리포니아에 진출하게 되고 곳곳에 진출하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올 하반기에는 완전 빌드업 하겠죠. 그러면서 이게 언론에 쫙 회자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규모 자체가요, 계속 늘어날 겁니다. 빠르게 이제 확장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 로보택시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건요, 이제 마치 테슬라의 이 자동차가 처음에 뭐 300대, 500대였다가 이게 막 가속도가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제 연간 50만 대, 2020년대에 갔다가 연간 300대, 200대 만들다가 2018년도에 연간 5,000대, 뭐 만 대 했다가 그다음 19년도에 이제 뭐 10만 대, 20만 대 가다가 20년도에 50만 대 가까이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주가 미친 듯이 올라가거든요. 연간 50만 대 찍어낸다?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가보니까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이제 자동화로 그냥 뚝뚝뚝뚝 그냥 찍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더 올라가겠는데? 그러면서 모델 Y까지 나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요, 이제 확장성이 막 빠르게 엑스포넨셜리 늘어날 거거든요. 처음에는 좀 슬로우 스타트 하더라도요. 그래 되면요, 그때는 걷잡을 수 없어지겠죠, 주가가. 그러니까 주가가 뭐 하반기에 갑자기 뛸지, 언제 여름에 뛸지, 뭐 우리는 예측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엄청난 호재거리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요, 테슬라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6월 달은 완전히 약속의 6월 달.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는요, 그냥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다시 내달리는, 정말 자율주행만으로도 이 $1 trillion 최소한 추가된다라고 했던 데나이브즈의 말도 기억하면서요, 약속의 6월 달. 정말 가슴 떨리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LA의 정유스였습니다.